P로 한번 가볼게요. P는 이제 제가 세 가지 딱 보여드리려고 세 가지 준비했는데, P는 K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있는데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P1권의 책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P1권 뒤에 나와요. P1권 뒤에. 그래서 혹시나 K 하고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P 단계를 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고, 저런 의도로 저렇게 하라는 내용이구나를 아시면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P1권에 보면 주제가 도형이에요. 도형. 책 이름은 탑사고력수학이고요. 지금 도침하면 공부 중입니다. 자, 도형인데요. 도형의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KPA예요. 자, 이게 같은 모양이에요. 같은 모양. 자, 같은 모양이 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고 호랑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호랑이가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자, 위아래를 반대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같은 그림을 찾고 같은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에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자, 이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이 강아지면 이쪽에 와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같은 그림을 공부한 다음에는 이 그림을 이제 강아지 입장에서 가서 보는 거예요. 같은 그림으로. 자, 위로 올라가. 그리고 돌아와요. 강아지는 위로 올라가. 즉, 조금 전에 강아지가 본 그림에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아이가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제자리로 돌아와서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야 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점, 선, 면으로 같은 그림을 관찰하게 한 게, 정말 이거 풀리는 어머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돌려놓고 본 모양을 기억해서 돌아와서 복귀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다양하게 같은 모양들을 관찰하고 찾아내고 인지하고 하는 것들을 일부러 학습 순서로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1이라도 영향을 미치겠죠. 바로 앞에 같은 모양들을 구분하고 인지하고 그려보고 하고 나서 이 내용을 하게 되면 이 고양이는 이렇게 돌아와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게 왼쪽인가요? 어머님, 그러니까 오른쪽인가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오른쪽이네 하면 돌아와서 오른쪽이에요 라고 하고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쪽 왼쪽이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서 헷갈리는데, 저는 일단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이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4호로 갑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공부하고 나면 4호로 가서 뭐 하냐 하면,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바로 그 돌림 모양을 이제 직접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돌림 모양은 어떻게 하느냐? 자, 돌려요. 시계 방향인가? 원래는 하여튼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쪽 방향으로 돌려요. 반의 반 바퀴 돌려요. 그러면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반의 반 바퀴 돌려서 관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3호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어떤 식으로 인지하자,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리는 거야. 어떻게 보였어? 돌아와서 아까 우리 보였던 거 얘기해볼까? 이렇게 학습했을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리기 학습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책을 돌려. 아까는 고양이의 위치에 가서 모양을 기억하는 거였어. 이제는 책을 돌려. 책을 돌려서 어떻게 보이니? 머리와 같은 게 왼쪽에 있네. 그리고 몸통은 오른쪽에 있나 봐. 돌아와서 머리는 왼쪽에 있고 몸통은 오른쪽에 있는 형상으로 얘를 보면서 돌아가 있는 그림을 기억하고 내가 표현한 것들로 여기다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6세면은 K 먼저 해야 돼요. 예. 6세면 K 먼저 해야 되고요. 7세라고 해도 K부터 해야 됩니다. 예. 가끔 이제 저희 온라인에서 저도 뭐 가끔 실수로 그럴 때 있고 저희 이제 연구소 직원들도 연구원들도 좀 아이가 똑똑하다 싶으면 7세인데도 P를 추천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1학년인데도 원래는 1학년이면 P를 추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A를 잘못 추천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P도 지금 내용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물론 부분적으로 어렵고 항상 다 어려울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돌리기 뒤집기에 관련된 부분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모양의 인지, 그 다음에 다른 방향에서의 관찰, 그래서 같은 모양 인지한 것을 다른 모양에서 관찰해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하는 것들로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도형 돌리기로 구체적인 수학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일부러 두 단원을 묶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킨 거예요. 1학년도 P단계 하셔도 돼요. 1학년까지 P단계 하셔도 돼요. 조금 쉬워하는 내용들도 섞여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P단계는 다 경시 내용 보고 쓴 거예요. 실제로 1학년 경시 내용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연락받은 학원 중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7세 반을 이 P단계로 다 했는데 1학년 1학기 경시 입상률이 되게 높았다고 실제 그 연락받은 학원이 있었어요. 원장님으로부터. 그 정도로 이 P가 1학년 경시까지도 아우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연산이 1학년 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산을 미리 학습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연산을 1학년 내용 심화로 쓰면서 2학년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연산도 막 심화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산은 알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시는 어머님 중에 그 뭐였죠? 연산을 배우고 나서 이제 덧셈 뺄셈 식으로 나타내는 걸 참 어려워했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식인 거죠. 연산을 하고 나면 이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느냐,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1학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P의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뭐 정말 별거 아닌데요. 제가 문제 만들면서 참 즐거워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가볍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아이들도 되게 즐거워하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문제라서, 실로폰과 귀가 관계가 있다면 똥은 어떤 몸의 부분과 관련이 있을까? 손일까? 발일까? 코일까? 혀일까? 입일까? 여기 유추예요. 유추. 얘네 둘은 어떤 관계가 있지? 쉽진 않아요. 얘네 둘은 어떤 관계가 있지? 라고 하면 여기에 나는 소리들을 귀를 통해서 인지하고 듣게 돼요. 그럼 얘는 우리 몸에서 어떤 만져서 밟아서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유추를 하면서 유추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관계 유추, 이런 걸 이제 관계 유추로 유비추론이라고 하죠. 유비추론을 배우면서 이와 같이 이제 재밌는 내용들, 문제를 좀 재밌게 만들었었다는 기억이 나서 보여드렸고요. P단계는 하나만 더 볼게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매우 어려운 문제. 예전 구원리셈, 원리셈이 나온 지가 벌써 7년이 다 돼가요. 6년은 넘었고, 제가 소마셈 만든 게 벌써 10년 다 됐네요. 10년, 소마셈 개발한 게 벌써 10년 다 됐고, 원리셈 만든 지도 벌써 6년이 넘었고 한데, 원리셈, 9원리셈 8권이 있었어요. 9원리셈은 6권이 아니라 8권이었는데 그 8권에 많은 매니아들을 만들었지만 어렵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어서 사라진 예전 원리셈 8권, P8권에 있었던 바로 이게 합과차인데요. 합과차. 자, 합과차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5권에 나오네요. 주고받기와 합과차 해서 합이 6이고 차가 4다. 합이 6이고 차가 4면 수가 몇과 몇일까? 이거를 주고받기와 합과차 나누어 준다고 생각하자. 사탕이 6개가 있어. 4 차이가 나게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를 4를 먼저 주고
하나하나 나누면 5와 1이 되니까 4 차이가 나. 뭐 요런 공부하게 되는 옛날 원리셈에 담겨 있던 내용이고, 역시 7세 1학년에게 매우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여전히 구원리셈 푸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그 부분을 방향 바꾸기, 방향 돌리기, 돌려서 관찰하고 하는 거는 꾸준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조금씩도. 근데 집중해서 풀리고 나서 반복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